오늘 강의는 조기 대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가 어떤 구도로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이설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4일이 지나면서 대통령 선거의 구도가 드러났고,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군소 후보나 소영웅적인 인물이 대거 포기하여 거대 양당 간의 진검승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진보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를 못했고, 또 급작스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자금을 동원해야 될 소영웅주의적인 개인들이 출마를 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3명이나 4명 정도밖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구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거대 양당 혹은 좌우의 그 양 진영이 진검승부라고 하는, 누군가가 이기면 한쪽 정당이 패망하게 되는 정말 진검승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곤일척, 용호상박, 용쟁호투, 이런 아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떤 정책적인 이슈나 선거 이슈는 사라져버렸고, 양당이 내세운 두 인물 간의 대결이 되고 있다는 것도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 혹은 그 보수 입장에 있는 북두시민혁명군이 평가를 하자면 김문수의 진심과 이재명의 현란한 거짓이 맞붙은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특징으로는, 그러면서 거대 야당, 국회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야당 후보 이재명이가 벌인 탄핵 정변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탄핵 정변으로 공격한 그 이재명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면서 국민의 지지율이 앞서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앞서서 출발했고 김문수가 뒤쫓는 형국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대 양당 간의 진검승부, 두 번째로는 좌우 거대 양당의 근곤일척의 승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 이슈가 없이 인물 대 인물이라는, 이재명과 김문수라는 인간들의 그 어떤 대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이재명이 앞서 나가고 거대 야당으로서의 야당 대표 이재명이 앞서 나가고 김문수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뒤쫓는 형국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선을 맞이하면서 지난 현대사를 더듬어 볼 때, 지금 대통령 선거는 공산 좌파들이 잘 이기기 어려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총선은 김대중이가 집권하면서 게르맨더링을 만들었어요. 87 체제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서울이나 경기 지역을 예를 들면은 한 7군데에서 10군데를 이렇게 영남 지역을 이렇게 모아주면서 이쪽은 자유우파에 주고 나머지는 호남 사람들 위주로 이 지역구를 짜가지고 총선에서는 이길 수 있게끔 이런 그 선거구를 그렇게 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총 의석수로는 자유우파가 이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빨리 그 구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지역구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의 인구 편차도 굉장히 크고, 왜냐하면 국회의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짜집기 하고 저렇게 짜집기를 하니까 요 더여타가는 박빙 승부가 되니까 그 지역구를 빼가지고 영남 사람 많은 쪽으로 붙여가지고 지역구를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게르맨더링을 해놨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서울, 경기, 의석수가 많은 서울, 경기에서 자유우파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 인구수로 따져서 이 선거를 하는 대선에서는 공산자파가 잘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탄핵 정변을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선거로는 못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때부터 불법 탄핵 정변, 혁명이랄까, 그 쉽게 말하면 반란을 하는 거예요. 헌법 정신에도 없는 그런 탄핵 정변을 법을 빙자해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박근혜 불법 탄핵 때는 탄핵 정변으로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을 바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끈질기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거짓 선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이유로 탄핵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보궐선거 같은 대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은 홍준표를 대통령 후보로 내었지만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결코 물러서지 않고 탄핵 반대 혹은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며 저항하고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여파인지 국민의힘당 후보 김문수는 당당하게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역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대선 승리까지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공화당 대표를 하고 있는 그 조원진 전 국회의원, 우리 공화당 대표는 잘하면은 김문수가 역전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아주 그 호언장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북두시민혁명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분위기를 끌어내면은 김문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생살이 혹은 실제의 삶은 소설보다도 더 드라마틱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인생은 각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본 없는 드라마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든가 혹은 짜고 치는 연기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은. 근데 일상생활도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난 일을 이불 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불 밑에서요, 요즘 유튜브에 나온 말로 여포 같은 그 용기가 생길 때도 있고, 안타까워서 부끄러운 일을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이불 밑에서 발을 차고, 이불킥이라 하잖아요. 이불 밑에서 발을 차고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겁니다. 스포츠에서도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7대0 코드케인 패를 앞두고 있는 7회 말에 그 역전 드라마가 시작될 때 이 국민들, 그 관중들은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 드라마, 그 각본이 없잖아요. 이런 그 역전 드라마 혹은 인생살이의 성공 드라마, 절망은 없다 같은 이런 일은 삶에 지쳐있는 낙오한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서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면 모든 국민들이 야구장에서 7회 말에 역전할 때 으쌰 하듯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북두시민혁명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기꾼처럼 현란한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여서 의회, 국회의 절대 다수당이 되어서 대통령과 장관을 30여 명이나 탄핵시키고 예산을 제로로 통과시키며 입법으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권력의 횡포 앞에서 국민은 무기력합니다.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에
김문수가 그 절대 권력인 이재명, 현란한 주댕이를 나불거리는 사기꾼 이재명에게 각본 없이 역전을 시키려고 움직임이 드러날 때 이 국민들은 이 무기력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드라마나 법이나 혹은 이론과는 다릅니다. 지금 국민들 가슴 속에서는 용광로와 같이 이 땅 속에 용암같이 펄펄 끓는 샘물과 같은 분노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폭발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분노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각본 없는 인생살이와 같은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갑자기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 30, 40 젊은 나이에 그 애들 밥이라도 먹이고 책값이라도 보태려고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한 떡볶이 프라이팬 하나 놓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빌딩 주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뭐 마봉령인가 그 신당동인가 그 떡볶이집 할머니가 재벌이 됐잖아요. 이게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누가 이 조그만한 프라이팬 놓고 떡볶이 볶을 때 그 할머니가 벼락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스포츠에서 7대0 콜드게임 패를 당할 처지에서 7대9로 역전하는 야구 경기도 보았을 겁니다. 결국 김문수는 역전하는 감동을 국민과 역사 앞에 선보이는 그 순간이 올 때 이 국민들이 응원하고 환호하며 역전 드라마를 써낼 수 있다. 지금 현재 선거 구도를 북두시민혁명군은 조원진 우리 당 대표와 똑같은 그런 구도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국민들에게 역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관중도 그렇잖아요. 역전할 그런 7대0에서 투아웃인데도 한 사람이 2루타를 치면서 세컨 베이스를 밟으면 그때부터 국민들이 속이 버글버글 끓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현재의 지지율에서 세컨 베이스 정도 가는 1점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7대1로서 콜드게임을 일단 면하는 그 순간이 오면은 관중들이 들끓습니다. 그 선수들의 기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심리학 책에도 나오지만은 심리적 에너지가 강해지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는 역전의 감동을 국민들 가슴 속에 불을 지필 때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본 없는 역전 드라마에 있어서 이준석의 존재는 양당 구도 속에서 역학적으로 어떤 그 구실이나 어떤 그 입장에 서 있는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빅매치입니다. 지금 공산 좌파 정당이 만약에 참패를 하면은, 패배를 하면은 그 당은 어쩌면은 소멸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은 이기든 지든 해체되는 거예요.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빅매치인데도 이슈가 없어요. 두 인물 간의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누가 옳았는가, 현란한 사기술로 이제껏 생존해온 이재명이 능력이 있는가, 진심으로 살아와서 가난하게 사는 김문수가 진심으로 성실한 삶이 승리하는가라는 이 두 가지의 정치적 이외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다른 패널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의외로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다. 한 60% 후반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하고 빅매치에 바둑이든 스포츠든 빅매치에 명승부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유와 함께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번 선거의 특징이 큰 이슈가 없어서 인물 중심이 되고 이재명의 지지 기반인 전라도에서 이재명의 도덕성에 실망한 나머지 전라도가 반대는 하지 못하고 투표 불참이 많을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도가 뭐 남의 뒤통수를 치니 뭐 사기를 당하니 도덕성이 약하니 이러지만 그거는 해안가 이렇게 예전 왜구들이 살던 이런 왜구들이 전라도로 침범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라도 지방의 섬 쪽에 있는 해안가에 산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가 저질스럽습니다. 염전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 광주를 중심으로 한 그 어떠한 무등산 주변 그리고 내륙 지방에는 그 이율곡의 어떠한 유교 사상이 굉장히 깊숙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정여립 사건도 유림의 하나의 국가개혁운동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그 도덕성이 그 내륙 지방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지식인 층에게는 그 논리성이라든가 도덕성이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것이 지역 감정이라든가 당파성을 자극하지 못할 거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전라도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전라도가 처갓집이기 때문에 전라도를 조금 알아요. 그 내륙 쪽의 사람들은 광주, 담양, 뭐 이쪽 장성, 그리고 전라북도 이쪽으로 그 지리산 이쪽 바닥으로는 굉장히 도덕성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이 별로 높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에게 반대는 못하고 불참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표율이 낮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준석의 존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북두시민혁명군은 이준석이 흥행을 높이는 그런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에도 명조연이 흥행을 끌어올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훌륭한 주인공이 빛나려면은 그 조연이 만약에 팥쥐가 그 악인 역할을 잘해야지 콩쥐가 더 착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지금 현재 조연으로서의 이준석이 아주 역할이 중요하다. 이준석이가 뭐 김문수를 까든 이재명을 까든 그거는 각자 진영에서 평가할 문제이고 이준석의 역할에 따라서 흥행을 올린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공이냐 주인공이지 않느냐를 그 각본이 있으니까 바꿀 수는 없지만은 장사를 잘 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도령과 춘향이의 조연은 누굽니까? 변사또잖아요. 그러면은 변사또가 없으면 그 소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준석이가 없다면은 김문수와 이재명의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영구 없다라는 유명한 유행어를 남긴 옛날에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주연이 그 영구라는 그 모자란 놈이 있고 그 순박한 돈에 팔려온 며느리가 있었어요. 부잣집의 외아들인 영구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주 가난한 집의 며느리가 이 집에 돈에 팔려서 시집을 왔는데도 너무 이 영구 바보 영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인물 더 예쁘고 너무나 그 참 실거지약을 지키면서 훌륭한 그 며느리인데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악독해요. 그 시어머니 때문에 그 여로라는 드라마가 성공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악독하게 하니까 며느리가 다 착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 착한 며느리가 영구 바보 같은 영구를 대하는 그 모습에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동병상련을 느껴가지고
그 드라마가 성공했는데 거기 두 주인공이 두 조연이 그 시어머니와 그 영구를 의심하는 이 정신 이상이 아니고 모자라는 놈이 아닌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보 역할을 한다고 의심하는 일본 형사가 있었어요. 그 형사와 그 시어머니 때문에 이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올린 겁니다. 그 악독한 형사가 영구를 탐지하면서 그 며느리에게 침을 흘리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조연이 훌륭한 연기와 역할을 함으로써 여로라는 드라마가 데이트를 쳤다. 무슨 의미를 말하냐 하면은 이 조연이라는 것도 주인공만큼이나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역할은 없다 하더라도 주인공을 빛낼 수는 있다 이겁니다. 주인공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느냐 주인공을 훌륭하게 만드느냐는 조연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주인공의 연기만으로는 그 주인공이 빛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두 물건을 이렇게 놓으면 이 물건이 큰지 작은지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당근이라든가 중고나라라는 물건을 팔 때 물건을 찍어놓고 그 옆에다 종이컵을 같이 찍는다든가 담배갑을 놓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건의 그 크기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연이 아주 악독하면은 주인공이 아주 선해 보이고 그 조연이 흐리멍텅하면 주인공이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 빛이 안 난다 이럽니다. 이런 의미로 이준석의 김문수에 대한 비판은 뭐 조연으로 해도 좋고 칭찬해도 좋고 이런 입장에서 이준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김문수는 더 빛이 난다 이겁니다. 이준석이가 김문수를 욕하면 국민들이 죽일 놈 이러면서 그 쉽게 말하면 영화의 조연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준석이 끝까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둬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양 진영의 빅매치만 이루어지면 너무 싱겁잖아요. 할 이야기가 너무 뻔해. 볼거리가 없어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조연이 이렇게 저렇게 오늘 이놈의 새끼가 이재명을 편들어서 야 그 이상해지는데 혹은 김문수를 편들어서 야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는데 뭐 이런 흥행 요소를 이준석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유우파의 입장에서 이준석이가 투표가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김문수와 단일화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단일화가 필요하다면은 그 시기가 언제가 좋은가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준석의 입장이 아니고 순수한 자유우파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북두시민혁명군의 추측입니다. 뭐 이준석이 단일화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단일화를 한다면은 그 시기가 언제면 좋겠는가 이 문제가 대두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거를 일주일쯤 앞둔 5월 말쯤 되면은 이 김문수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가지고 국민들이 의사 우리 자유우파들이 뭉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하면서 국민들이 의사 하면서 이래 통합을 이룰 그런 시기가 온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기가 오지 않는다 하면은 단일화 할 필요가 없어요. 선거는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입장에서도 공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패배하는데 단일화 해가지고 그 패배의 덤태기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은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패배하는데 말은 단일화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의사 지금 7대1이다. 8회전에서 한 점만 더 여차. 뭐 이런 질 때 지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생길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가 단일화할 시기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역전 승리의 분위기가 있을 때 그때 단일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역전 분위기가 없다면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 그 이준석 개인적으로도 상처만 있는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그때는 언제인가? 국민들이 의샤 야구장의 그 관중들이 의샤 하면서 희망을 보았을 때 그때 바로 불을 땡겨야 할 때
이때가 바로 그 단일화 시기다 이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 과거사는 놔두고 현대사를 들여다볼 때 한국 국민들의 현대에서의 활약이 훌륭한 점은 넘어질 듯 하다가 혹은 대혼란에 국가가 빠질 수 있는데도 다시 회복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 사태를 할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냥 흐지부지한 사건입니까? 약 한 200명에 가까운, 광주라면 그 시절에 조그마한 도시예요. 거기에서 2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약 한 300명, 대강 300명 정도만 부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총을 들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150명을 총을 쏴 죽이고 한 350명이 다쳤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내란에 빠진다든가 외국 교통 경우에는 내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훌륭하게 나타나가지고 정리했잖아요. 아무 말 하지 마라. 15년이 흐른 뒤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10년이 흐른 뒤에 오공천문회하고 그때 과거사를 청산했잖아요. 거기 올바른 처신 아닙니까? 그때 광주 일어난 지 그 다음 해부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따질 때입니까? 나 그런 거를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해결했다고 봐요. IMF 사태 나라가 망했어요. 얼마나 극복을 잘했습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이런 거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나라가 흔들릴 때 박근혜 대통령 전방을 지켜라. 얼마나 훌륭한 처신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탄핵 정변도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고 헌법적 질서로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라는 그런 교훈을 분명히 남겨놓을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지난 시절의 국가 위기처럼 굉장히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이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헌정사상 이렇게 절대 다수의 야당이 국회를 차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독재를 우리 국민들이 처음 경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회 독재도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처음 겪는 국회 독재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면서 그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역사의 분기점에서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가야 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훌륭한 선택을 하는 역사적 의의를 남기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국민적 분위기를 틈타서 이준석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면서 사퇴를 선언하게 되면 이것이 스포츠 경기에서 말하면 7대5로 지고 있는 그 9회 말 공격에서 스리런 홈런을 치가지고 7대8로 그 게임을 뒤집는 것과 같은 그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북두시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단일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 순간이 바로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이고 그 시기는 바로 7대5일 때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이준석은 정치력을 보이면서 자유우파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차기 대통령으로 초항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환호할 거예요. 여러분 7대0에서 7대5가 됐는데 스리런 홈런을 치가지고 경기를 매듭 짓는다 하면 그 선수가 바로 영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가 역전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드라마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지금 그렇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이 역전을 꿈꾸며 모두 한마음이 돼가지고 의샤, 의샤를 외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우리 모두가 김문수를 응원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우리 모두가 의샤, 의샤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하는 거, 그 순간이 올 것이라고 모두 믿고 있더라고요. 반드시 역전한다라는 이런 거.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젊은 시절에. 고등학교 야구가,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 고등학교 야구가 아주 그 유행을 했어요. 막 라디오에서 중계를 하고, 그때는 텔레비전 이렇게 그 뭔가 그 가정마다 많이 없었어요. 라디오 중계를 했어요. 그때 군산상고가 낮에 경기를 했는데, 뭐 연장전까지 갔는가 9회 말인데, 황금사자기, 뭐, 5대2인가 이렇게 조금 밀리고 있는 9회 말이었는데, 군산상고가 어떻게 했든지 밀어내기를 했든지, 투아웃에서 그 서드 베이스에서 홈런으로 홈스틸을 했든지, 홈으로. 그래서 5대6으로 역전하는 그런 9회 말에 역전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 이후에 군산상고는 주로 역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시절이 지나서 경영학, 행정학 책을 공부를 하는데 인간관계라든가 인간학을 인사관리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그 심리적 에너지와 물리적 에너지, 뭐 공부를 잘한다든가 역기를 많이 뜬다든가 달리기를 잘하든가 이거는 물리적 에너지고 심리적 에너지. 처음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미술을 너가 잘했네, 그림을 잘 그리네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친구가 나중에 대학교 때 미대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역전이라는 뜨거운 열기를 받아들일 때 이번 대선은 역전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성급하지도 말고 또 조급해하지도 말고 우리 서서히 때를 기다리면서 7대0으로 밀리고 있지만, 물론 지금 7대0도 아니에요. 7대0으로 밀리고 있지만은 7대3이 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통합하고 합체된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현란한 사기꾼, 당군 이래 최대 업적이라고, 내가 한 대장동 사건이 당군 이래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하던 이재명이 나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란한 사기꾼을 우리 국민 지도자로 모실 것이냐, 이런 그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배척해낼 것이라 믿으면서 우리 모두 용기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